네, 이번 시간은 FC 세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C 세팅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FC의 세팅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픽스호크와 컴퓨터가 통신할 수 있도록 미션 플래너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 위에 있는 이 노트북에다가 미션 플래너를 설치를 해서 픽스호크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플래너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곳에서 검색을 하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구글에서 미션, 영어로 미션 플래너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미션 플래너 홈 아두 파일럿이라는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요, 전체적인 홈페이지가 나오고 상단에 다운로드 그리고 밑에 미션 플래너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중에서 받으실 것은 여기 미션 플래너 latest.msi라는 파일을 받으시면 되고요. 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파일을 받아뒀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설치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넥스트를 여러 번 클릭을 하시고 중간에 이렇게 체크창이 있으면 체크창을 클릭하신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원하는 폴더에 설치하기를 넥스트, 인스톨을 누르시면은 여기 알 수 없는 디바이스 블라블라가 뜨는데 여기서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창이 여러 개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치 드라이버 설치 마법사 시작이라고 해서 뭔가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는 다음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개의 드라이버가 한꺼번에 설치가 됐는데 이 드라이버가 컴퓨터와 이 픽스호크를 연결해주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마침을 클릭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피니시를 누르시면 설치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션 플래너를 설치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은 픽스호크에다가 최신의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펌웨어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픽스호크를 여기에 보시는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한쪽 컴퓨터 부분에서는 USB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 줍니다.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커넥터는 픽스호크의 우측면에 보시면은 USB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꽂아주겠습니다. 네, 꽂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미션 플래너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찾기에서 지금 여기 최근에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영어로 미션 플래너를 검색하시면 가장 정확한 앱으로 미션 플래너가 뜹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미션 플래너를 띄우면 이렇게 지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뭔가 고도 센서 같이 보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에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펌웨어 설치 클릭을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미션 플래너에서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는데 뭐 자동차도 있고 고정익, 그 다음에 헬리콥터 같은 형태도 있고요. 여러 개의 멀티콥터 중에 우리는 4개의 쿼드콥터 형태니까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업로드 합니까? 라고 적혀 있고요. Yes를 클릭을 하면 인터넷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를 쭉 받습니다. 쭉 받고 뭔가 작업이 끝났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요 픽스호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펌웨어가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가 뜨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펌웨어가 업로드가 되면은 해당하는 메시지가 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픽스호크에다가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것은 이 픽스호크와 이 미션 플래너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연결하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요 버튼들을 이용을 합니다. 우선 지금 여기 컴4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큐브 오렌지 매브링크라고 해서 무언가 떠 있는데요. 이것이 이 미션 플래너와 픽스호크를 연결해주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4를 클릭을 하시고 속도 같은 경우는 115200을 해주시고요. 연결을 눌러주시면 네, 완료 블라블라블라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면은 이제 어떤 다른 창이 뜨는데 이제 여기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데이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 숫자가 다 0이었었는데 지금은 0이 아닌 무언가 값이 뜨고 있죠. 이렇다는 뜻은 이 픽스워크랑 컴퓨터랑 미션 플래너를 통해서 잘 접속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체를 이렇게 숙이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이렇게 기울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또는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은 숫자와 그 다음에 가속도계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럼으로써 잘 연결이 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송수신기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바인딩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기가 수신기를 잘 찾아서 서로 데이터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송수신기의 제품에 따라서 바인딩 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송수신기는 보시는 이런 케이블을 이용해서 바인딩을 수행을 합니다. 한번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는 이 USB 케이블을 뽑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컴퓨터 쪽에서 뽑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바인딩 케이블을 수신기의 적절한 위치에다가 적절한 포트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꽂아주신 뒤에 이 수신기의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컴퓨터와 케이블을 접속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신기에 빨간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들어오면서 이제 바인딩을 할 차례가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송신기에 바인드 키라는 것을 누르신 상태에서 전원을 ON 합니다. 그러면은 보셨겠지만 바인딩 OK 라고 하면서 바인딩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인딩이 되고 난 다음에 잘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수신기에 있는 불빛이 아까는 깜빡깜빡이었는데 지금은 딱 빨간색으로 계속 들어와 있는 것, 요거 한 가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송신기에 수신기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전압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RX라고 해가지고 리시버에 대한 전원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가 되면은 바인딩이 잘 됐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인딩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기체에다가 이 조종기의 상태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컴퓨터에다가 이 픽스호크를 미션 플래너를 통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미션 플래너 안에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컴4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연결을 눌러주시면은 네, 바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주르륵, 그 다음에 각도 잘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송수신기를 보정을 해 줄 건데요. 보정하는 방식은 미션 플래너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미션 플래너에서 연결을 클릭을 해서 미리 접속을 시켜 놨고요. 이 상태에서 설정, 그 다음에 여기 필수 하드웨어를 클릭을 하시면 아래 무선 조종 보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약간 초록색, 연두색 바 형태로 무언가가 보이는데요. 이 상태에서 송신기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송수신기가 서로 잘 바인딩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미션 플래너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레버의 방향과 지금 현재 미션 플래너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송신기 같은 경우에는 모드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스로틀이 있는 이런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스로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가로축, 세로축으로 움직이시면은 적절한 이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스로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쭉 올렸을 때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 이 스로틀이라고 되어 있는 요 바가 위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 레버를 가로축 방향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로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상단에 있는 롤이라는 바가 왔다 갔다 똑같은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레버의 가로축 방향을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가로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밑에 요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치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이 레버의 방향, 내가 위로 올리면 이 바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버를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 피치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레버의 방향과 완전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송신기의 옵션을 건드려줘서 이 방향을 서로 반대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리버스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신기에서 리버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팅에 들어가야 돼서 여기 있는 OK 버튼을 꾹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시스템 셋업, 그 다음에 옆에 무언가 이렇게 드라이버 형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운 버튼을 누르면은 위치를 업과 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운 버튼을 눌러서 펑션 셋업에 들어갑니다. OK 누르고요.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리버스라고 적혀 있죠. 리버스는 반대로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채널, CH라고 하는 게 채널의 약자이기 때문에 총 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송신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위아래에 해당하는 요 레버에 해당하는 채널은, 그래서 채널 2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화살표가 채널 2로 넘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을 클릭해서 NOR, 노멀의 약자고요. 리버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채널 2를 리버스로 만들어 준 다음에 캔슬 버튼을 오랫동안 눌러주면 소리가 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 채널 2가 리버스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이제 캔슬 눌러서 빠져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피치에 해당하는 레버를 위아래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를 올렸을 때 피치가 내려가고 레버를 내렸을 때 피치가 올라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캘리브레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송신기가 가지고 있는 레버의 범위와 그리고 미션 플래너가 인식하고 있는 레버의 범위를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주는 방법은 이 무선 조종 보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은 완료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ensure 뭔가를 이제 확신을 가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터가 돌거나 할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프롭을 다 제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는 미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OK를 누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 OK and move all RC stick. 그래서 OK를 누른 다음에 이제부터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OK를 누르고요. 이제 모든 레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동을 시켜주시면은, 지금 중간중 봐서 보시면 전체 4개의 레버가 다 이제 빨간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빨간색 선이 최소, 최대가 되는 값이 이렇게 인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완료 시 누르십시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로틀 부분은 무조건 아래쪽으로 다운을 시켜준 상태에서 클릭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개의 채널의 최소값, 최대값이 잘 인식이 되어서 이제는 이 송신기의 레버와 그 다음에 레버의 범위와 이 드론이 가지고 있는 레버의 범위가 잘 매칭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송수신기 세팅 및 보정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해 주실 것은 ESC를 보정하는 것인데 ESC가 운용되는 범위, 그러니까 ESC가 작동되는 범위와 그 다음에 송수신기의 범위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 지금 일단 미션 플래너가 지금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미션 플래너에 연결을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도 뽑아 주십니다. 지금부터는 이 USB 케이블이 아니라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끊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바인딩을 위해서 꽂았었던 바인딩 케이블도 뽑겠습니다. 잘 뽑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새로운 케이블을 꽂아 주셔야 되는데, 이제 픽스워크의 케이블들 중에 이렇게 스위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스위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을 픽스워크의 적절한 위치에 꽂아 주겠습니다. GPS1이라고 적혀 있는 위치에다가 꽂아 주시면은 네, 잘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적절히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할 것은 송신기를 켜시고 스로틀 레버를 최대 방향으로 올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송신기 입장에서는 ESC와 이제 연동할 이제 단계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본체에다가 이제는 USB 케이블 전원이 아니라 배터리 전원을 넣어주겠습니다. 넣어주면은 비품이 나면서 뭔가 소리가 날리는데 한 4번 정도 울렸을 때 배터리를 빼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다시 배터리를 꽂아주십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배터리를 꽂은 다음에 스위치를 누르시면은 처음에는 깜빡깜빡했던 스위치가 이렇게 딱 전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은 뭔가 소리가 비품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그 상태에서 레버를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시 레버를 최대한으로 올려놨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를 꼽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멸되지 않는 스위치가 됐습니다. 소리가 들렸죠? 이 상태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레버까지 내리면은 소리가 이제 비품이 좀 달라졌을 거고 이제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작동하는지 한번 스로틀을 천천히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스로틀을 천천히 올리면 모터가 돌기 시작하고요. 올리면 올릴수록 모터 소리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확인되는 거는 ESC랑 송신기도 잘 이제 매칭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하면 ESC 보정은 끝이 납니다. 이번 시간에는 FC 세팅법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FC 세팅법을 배우겠는데 이제 앞에서 내용했던 것과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